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42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집약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락을 해서 또 전화를 걸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2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놓치지 말고 시청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이었는데 현재도 강보합권 유지는 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2495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이제 2492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상승을 거의 1포인트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10시경에 저점 찍고 2496포인트, 97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씩 소폭씩 빠지는 모습들, 힘이 빠지는 모습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이 829억 원, 외국인이 562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1347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만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폭이 많이 꺾였네요. 688포인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0.14%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690포인트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일중으로 살펴보시면 690포인트까지도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빠져 내려오는 모습인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양시장 그래프만 놓고 보자면 거의 비슷한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주체는 어떤지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팔고 기관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295억 원, 기관이 165억 원, 개인이 29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보합입니다. 1127원 40전에서 등락 없이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건설주, 은행주, LG디스플레이, 코디엠, 화장품주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주, 은행주, 1, 2위는 사실 묶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 대책 어제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DTI, 신 DTI와 DSR이 적용이 되면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던 사람이 다시 다주택자가 될 때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다시 DTI를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겠다. 한마디로 다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기존의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대출 금액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는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골자였고 집을 이제 투기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는데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악재의 해소, 불확실성의 해소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양시장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은 지금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건설주 견조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죠. 은행주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적게 빌릴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적게 해줄 수밖에 없고 예대 마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익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행주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LG디스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들 35,5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폭 다 꺾였고요.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매출은 3.7%, 당기순이익이 151.8% 늘어났는데 일단은 현재는 보합권까지 내려왔다.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디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흐름입니다. 거의 상한가 부분인데요. 2대 주주로 있는 퓨처 메디신이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디엠이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퓨처 메디신은 내년 기술성 평가를 시작으로 2019년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라고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사드에 대한 보복 완화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한중 통화 수합이 연장이 되고 여러 가지 좀 경색 국면이 풀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도 조금씩 잘 나온다, 실적의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화장품주 동반 강세입니다. 일단은 뭐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내려가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장초반에 상승 보이다가 건설주도 그렇고요, 화장품주도 그렇고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눈에 종종 띕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2종목 살펴볼 텐데요. 앱클론, 엘킴캐, 엘컴텍, 서울식품, HL사이언스,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5종목입니다. 이름 어려운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앱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신약 개발 기업 앱클론이 위암과 유방암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로 일본 특허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신고가 오늘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11%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앱클론은 전일 위암과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단백질 HER2 이것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로 일본 특허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엘컴텍입니다. 몽골에서의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몽골에서 사금의 양산 및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상한가 직행했다가 상한가 풀렸습니다. 13% 상승인데 윗꼬리 달고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울식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했고요. 서울식품 액면 분할 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급등 흐름들 가져가고요. 현재도 20%가 넘는 상승 흐름입니다. 유통 주식수 확대를 위해서 한 주당 가액을 2,500원에서 100원으로 25분의 1로 분할을 결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좀 많이 활발해질 것이다.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HL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강세입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요. 기능성 석류 농축액의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결과를 공개하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고요. 안전한 갱년기 증상 관리, 기능성 석류 농축액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지금 직행을 해 있는 모습. 마지막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바이오업체 인수 소식이 나왔고요. 역시나 급등했다가 윗꼬리 달고 많이 빠져내려오면서 3% 상승입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의약품 연구 개발 업체로 알려져 있는 인트로 바이오 파마 주식을 약 4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라고 공시하면서 장 초반에는 바로 급등을 했었는데 재료 선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면 현재 4%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인공지능에 버금가는 종목 분석의 달인 지문상.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오늘 저는 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지문상대리의 5종목부터 라이브 매매타임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일정 부분 초대형주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보이면서 중소형주 시장에 좀 강세가 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의외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제외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사이즈가 광학 사업 부분에서 아마 4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매출이 한 2조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단 아이폰 관련된 좀 노이즈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예측하는 예상 판매량을 웃도록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LG이노텍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광학 솔루션 사업부나 3D 센싱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까지도 충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테크니컬하게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 이제 21선 구간을 진입을 하냐 안 하냐의 여부에 놓여 있었다라고 좀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61선 구간까지 터치를 돌파를 하면서 주가는 사실상 좀 안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는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전고점 라인인 18만 8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매수 가격은 오늘 매수를 하셔도 사실은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주가가 61선 윗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심리적인 좀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도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전고점 부분인 한 18만 원대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지금 네이버, 그러니까 NHN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자결제 사업부를 활용을 하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페이코의 굉장히 공격적인 좀 마케팅 효과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마케팅을 한 것보다 사실은 이익단이 잘 좋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매수 진입 같은 경우도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리하게도 이제 페이코 전자결제 시스템 자체적인 어떤 사업 모델은 굉장히 이제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사업이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도 페이먼트 사업에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알리바바 역시 알리페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스템 플랫폼 안에 있는 네이버가 페이코를 통해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은 이제 멀티플의 어떤 하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매력적인 현재의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W게임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구간이 200일선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6만원 하단에서는 굉장히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의견은 변함은 없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빠졌었던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매도 상위를 보면은 외국인 창구에서 JP모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해가지고 총 지금 19,000주 정도 순매도로 좀 잡혀지고 있는 구간인데, 엊그저께 사실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11월 중순에 있을 실적 발표에 앞서서 주가가 먼저 좀 공매도가 좀 과하게 좀 나타났었고요. 공매도 과열이 좀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올해 3분기부터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사실은 박앤세일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게임 섹터에서도 NC소프트
자체적으로 쏠렸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세컨 티어 쪽으로 좀 분할되면서 더블유게임즈 자체적으로도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현재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성장주 이면에서 게임 섹터인데 PER 10배가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사실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기적인 목표 주가 8만원 여전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내년도 목표 주가는 11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제시를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SM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보합 수준에 좀 머물고 있는데, 뭐 사실은 그 SM 소속 아티스트가 최근에 조금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악재 요인이 아니지 않나 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얘기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아이돌 어떤 라인업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은 남성 아이돌 그룹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동사는 수혜를 볼 전망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그룹 투자증권에서 이제 매수 레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부분도 동등하게도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아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의 어떤 주가 업사이드는 더 높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사실 동사 SM이 현재 중국 매출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중국 사드랑은 실적이랑은 큰 연관은 없습니다만,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중국 내수 소비 관련된 뭐 화장품이라던가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본다면 주가는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진에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요인이 있었습니다. 뭐 신고리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날 당일날 주가가 사실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빠졌다가 종가로는 마이너스 3%로 좀 마감을 했더라고요. 근데 웅진에너지랑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원전이랑은 전혀 관계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은 수급이 꼬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 맞을 것 같고,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 어떤 포인트를 접근을 해야 되냐면, 태양광 안에서도 셀이라던가 모듈 쪽보다 웨이퍼 쪽이 사실은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높지만 시황 변동이 크게 작용이 되지 않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웅진에너지는 이름은 웅진이지만 사실은 하나케미칼 그룹 내에 속해 있는 하나큐셀의 이제 것이라고 보시는 게 사실은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 그리고 올해는 사실 턴어라운드가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 이런 부분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동사의 주가 업사이드는 전고점 부분이 한 1,5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웅진에너지까지 지금 5종목 살펴주시면서 목표가, 손절가까지 쭉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문상 대리의 종목 들어봤고요. 송동현 팀장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뭐 지수는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인 SK 하이닉스는 조금 약보합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500을 지수를 한번 이제 뚫은 상황에서 그 와중에도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지금 조금 약세인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현재 뭐 차트상으로 우선 한번 보면은 지금 흐름이 그렇게 양호하지는 못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지지를 받는다면 한 8만원 초 가격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주면 다시 한번 좀 강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나올 거라 보는데, 제 예상은 전저점 구간인 79,000원 정도는 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올해 한 2,60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되려면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자체가 올라줘야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우선 SK 하이닉스 투자 포인트는 역시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이제 3D 낸드향 어떤 수요 증가로 인한 SK 하이닉스의 이제 생산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3D 낸드 쪽에서의 어떤 이익 확대가 예정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실적 자체가 뭐 내일 발표할 예정인데 일단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은 올해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계속 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SK 하이닉스 조정 때 한번 매수 기회를 한번 삼아보시라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를 81,000원 설정하시고 매도가를 95,000원 수준으로 일단은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한 72,900원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역시 밑에 하단 구간에서 조금씩 우상향으로 틀려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신호는 없지만 지금 단기 평선들이 현재 우상향하려는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고, 최근에 언제죠? 19일날 5%대의 거래량이 좀 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작용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렇고요.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항공 수화물 쪽에서의 어떤 항공 물량에 대한 그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매 재고 지표, 항공 수화물 도매 재고 지표를 한번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항공 수화물에 대한 무역 수지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항공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대부분이 현재 반도체인데 항공 운송을 통해서 일단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3분기에는 이익이 조금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4분기에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가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한항공을 접근하실 때는 제가 매수가를 30,050원으로 일단 드렸고요. 목표가를 40,000원으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500원으로 설정하고 대한항공을 대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영호 DSP 한번 볼게요. 오늘은 OLED 섹터가 조금 그래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호 DSP 같은 경우 2.69%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 6,860원. 지금 60일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60일선이 6,877원인데 지금 바로 앞전에 두고 있어요. 일단 60일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60일선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실적선이라고 일단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일을 제외하고 60일은 한 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3, 4분기에 대한 이익이 좀 개선되는 추이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흐름으로 보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거래량이 들어온 것이 하나의 힌트라고 또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OLED 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향후 1, 2년 내까지는 계속적인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투자 확대를 이미 진행을 한 상황이고, 특히 중국 쪽에서 BOE에서의 어떤 중소형주, 특히 중소형주 OLED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호 DSP의 실적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 초까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PR이 약 7배 수준, PR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우선은 미래 실적이 긍정적이라 본다면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이 약 7배 정도 유지되고 있고, 시가총액 837억, 올해 매출 가이던스 2,500 수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일단은 기본적 분석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호 DSP를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애경유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학주가 굉장히 지금 실적 부분이 3분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를 하나쯤은 포트에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애경유아 같은 경우가 조금 매수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전고점 돌파가 이제 중요한 순간인데요. 전고점이 16,850원인데 10월 24일 날 17,000원에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소 고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출회로 인해서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가격에서는 접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오늘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인해서 여기 가장 매물대가 많은 구간 보이시죠? 차트 보이시면 이쪽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계획을 하시고 물량을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무수풀탄산 및 가소제 PA의 어떤 시황이 견조하다. 이런 부분이, 시황 부분이 굉장히 견조한 부분이 있고, PVC 부분, 폴리 염화 비닐에 대한 소재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학주는 큰 틀에서 경기 민감주라 볼 수 있는데, 경기 민감주는 경기 개선세에서 특히 화학주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화학주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3분기는 영업이익 대비 전년 대비 42% 정도 증가할 예정이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000원도 한번 뚫은 상황에서 애경유아가 신고점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K머티리얼즈 한번 볼게요. SK머티리얼즈고 말씀드린 시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가가 18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쌍바닥 부분을 찍고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장기 평선이 121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뚫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209,000원인 신고점을 향해 달려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신고점 돌파는 거의, 정고점 돌파는 거의 확실시 돼 보이네요. 지금 IT 중에서도 중소형주 대장 쪽 IT 업체들이 조금 더 수급이 잘 몰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지금 3분기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에 대한 3분기보다는 물론 우선 4분기에 사상 최대 전망 실적 예상치가 있지만, 그래도 3분기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그런 꾸준한 수요와 그런 실적 부분이 충분히 개선되는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SK머티리얼즈가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K그룹 자체가 이제 반도체를 수직 계열화를 잘 시키고 있죠. 그런 면에서 SK머티리얼즈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머티리얼즈를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SK머티리얼즈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가격대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1차 매도가를 209,500원 전 고점인 21만원 정도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돌파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면 이제는 위에 매물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신고점 달성 상태인데, 그때는 추가적으로 봉의 움직임이라든지 추세를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일단 매도가를, 목표가를 21만원 수준으로 일단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두 번 나오고 지금 가파르게 다시 상승 국면에 있다 보니까 지금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83번님께서 제이준 코스메틱 7,200원에 비중 20% 오늘 너무 내립니다. 악재라도 있나요 하셨는데,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괜찮거든요. 지문상 대리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이제 마스크팩 위주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랐었던 화장품들은 완성 화장품들 위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레라던가 LG생활건강 이런 업체들 위주로, 대형 섹터들 위주로 올랐었고요. 세컨티어로 이제 한국 화장품 이런 업체들이 올랐는데, 대부분이 이제 완성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이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초 라인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마스크팩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빠지는 거는 뭐 기업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올해 그 제이준에서 예상을 했었던 컨센서스가
부합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랑 뭐 주식 병합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이제 거래 주식수 좀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놓여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요인으로 보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화장품 섹터도 지금 현재로는 탑티어 위주로 좀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필요할 때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0번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13,000원의 비중 20%, 향후에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단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그래도 좀 미치죠? 네, 우선은 지금 뭐 차트로만 보면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0원 부근에서 이제 거의 쌍바닥으로 인해서 바닥을 다지고 추세가 상승 흐름으로 가는 그런 국면이고, 현재 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상황이라서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충분히 13,0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13,000원 구간에서 너무 많은 매물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 필히 조정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우선 돌파 여부를 봐야겠지만, 돌파를 못하는 추세가 꺾인다면 우선은 원금이라도 살리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우선은 좀 매도를 13,000원 부근에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면 당연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13,000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원금을 먼저 13,000원 구간에서 좀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하신다면 이제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주 자체가 지금 다시 좀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더 그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13,000원 구간은 좀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그 구간에서는 제가 말한 대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00원대 부근에 매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지금 뭐 사신 가격 부근에서 손해 없이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렸고요. 이후에 뭐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 대응을 좀 달리 조금 더 보유 관점에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문상 대리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셀트리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좀 약간 급등락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재료가 나올 것들은 거의 다 시장에서 좀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램시마는 일단 깔고 가는 그런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자로 이제 셀트리온이 매출 구조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판매가 되고 있는 구조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트룩시마를 이제 납품 공급이 체결이 되면서 지금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세 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조금 시장에서 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로 진입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노이즈도 많고 변동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되 한 17만 원 아래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신규로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성장성은 일단은 보장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다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쉬면서 좀 계속적인 좀 관망 자세로 보되 17만 원 아래대에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리니지 M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은 한풀 꺾이면서 주가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공매도도 같이 좀 늘었습니다. 다만 리니지 공성전 업데이트가 아마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캐시카우 역할이 또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번 유저들의 어떤 페인 유저들을 좀 다시 한번 락인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NC소프트 역시도 지금
저번에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당일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일단 3분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으로서는 지금 딱 61선 지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재매수를 해봐도 좀 되고 있는 그런 자리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게임 섹터들이 아까도 잠깐 더블게임 좀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NC소프트에 몰렸었던 수급들이 조금 분산이 돼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해외 매출에 대한 뭐 진출 상황 이런 부분들은 탄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뭐 사실은 부담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규 종목인데 이제 웹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8월, 9월부터 15,800원부터 27,000원까지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는 뮤라는 게임을 이제 게임 IP 하나로 굉장히 많은 이제 성공 가도를 거쳤었고 사실은 웹젠이 국내에서는 컴투스보다 더 빨리 중국의 매출을 드라마틱하게 올렸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웹젠 같은 경우는 뮤 IP를 통해서 대천사지검이라는 웹게임을 개발을 했고요. 전민기적이라는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천사지검 4D 모바일 버전이 출시가 돼서 지금 최근에 중국 iOS 기준으로 한 5위 정도 달리고 있고요.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11월 달에 출시 예정인 이제 기적 뮤 IP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이제 텐센트랑 퍼블리셔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사전 예약자가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는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이런 500만 명 이상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 빠른 출시를 통해 가지고 유저들을 빨리빨리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가 기다릴 수 있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만약에 기적뮤가 출시가 된 이후부터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느냐, 로열티 수익이 대부분 한 4~5% 정도 찍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신고가 부분이었었던 부분이 2015년 대천사지검이 성공을 찍히면서 45,000원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인데 이때 기준으로 PER 38배 정도 받았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에 12배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30배 이상으로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3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단기적인 부분은 33,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5,000원 그리고 매수 가격은 2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원미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미디어도 신규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원미디어의 경우에는 사실 아마 이제 12월 달에 닌텐도 스위치가 국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닌텐도 스위치 국내 독점 유통망을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확정이 났고요. 대형마트 3사가 50% 그리고 대원미디어가 50%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씩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 닌텐도 DS랑 닌텐도 위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대원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의 1,000억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원미디어의 연간 실적을 본다면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닌텐도 스위치가 엄청난 열풍을 몰면서 국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직구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출시가 됐고 연말에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주 매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성공할 경우에는 연간 한 2,000억 정도 이상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12,000원, 손절가 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머티리얼스입니다. SK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최근 6영업일 기준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데
얘기는 사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도시바 인수가 된 이후부터는 단가 하락 없이 WF3 그리고 NF3 가격도 굉장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스트롱바이 관점으로 바라보시되 목표 주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머티리얼즈는 좀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이제 송동현 팀장의 5종목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넉넉치가 않아가지고 좀 스피디하게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오팜부터 볼게요. 우선 네오팜 자 보시면 주가가 오늘 화장품 주가가 이제 조금 빠지고 있는데 역시 신고점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33,800원이 단기전 고점인데 지금 이익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는 다시 41,0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네오팜은 중국에 대한 부분이 사드가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 이슈가 된다면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을 주목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자, 다음은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역시 지주회사 하나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역시 이제 태양광 수요에 대한 어떤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확대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주회사 하반기로 갈수록 배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 지주회사 개편법이 통과가 되면 그 지주회사 쪽으로 배당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뭐 여러 가지 태양광 쪽이라든지 케미칼 쪽이라든지 굉장히 이익이 되는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추세에서는 충분히 접근해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일단 보이고요. 자, 다음은 테스 보겠습니다. 테스 보시면 지금 신고점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4분기 카펙스 투자의 확대에 대해서 대장이라 볼 수 있는 테스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전고점을 지금 넘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우선은 추세가 꺾일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4분기에 반도체 장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역시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주를 하나 주목해야 되는데 이제 KB금융입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3분기 60% 이상 증가하고요. 지금 보시면 또 단기적인 전고점을 넘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매수를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6만 원을 충분히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한 6만 5천 원 부분으로 다시 한번 상향을 시키고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는 고려할 때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관점에서 안정성 면에서는 아직 이상이 없고 일단은 금리 확대에 따른 마진 확대에 KB금융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KMW 볼게요. 새로운 종목인데요. KMW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회사입니다. 5G 국가에서 정책을 내미는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중소형주로 볼 수 있고 올해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내년부터 본격 확대가 됩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단기적인 전고점을 넘으려고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접근하시고요. 전고점이 18,300원을 충분히 넘어가고 2만 원까지 일단은 1차 목표 주가를 잡되 더 내년까지 본다면 더 길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KMW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KMW 목표가 2만 원 일단 제시를 해주시면서 긴 호흡으로 보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죠. 1582번님께서 옵트론텍 9,000원 매수가 비중은 30% 상담 주셨는데요. 향후에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일단 얘네는 그 손떨림 보정 장치 그 ASR 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좀 노이즈는 있습니다. 뭐 단가 인하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 쪽에서 카메라 렌즈나 그 센서 쪽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 보급형 모델을 기대를 하고 갤럭시 J라던가 갤럭시 A 시리즈를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투자 모멘텀이라든가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세그먼트 모델들 위주로 주로 이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시간을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회사 자체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할 경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옵트론텍 괜찮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짧게 4188번님의 대한광통신 매수가 4,200원에 비중 30%. 송동현 팀장님이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대한광통신 지금 이제 흐름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 보시면 9월 26일 날 이제 거래량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나왔는데 봉의 차트 움직임은 굉장히 작죠. 이거는 세력이 유입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121선에서 60일선에서 그 지지를 딛고 가고 있죠. 보시면 굉장히 우량한 차트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신주인 이주권이 11월 3일에 행사가 됩니다. 이 물량에 대한 기대, 우려감으로 현재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고요. 요게 청산이 된다면,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광섬유가 5G에 대한 수요가 유럽이나 미국 이쪽에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어서 대한광통신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신규 그 캐파 증설을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을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수요를 현재 공급이 초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11월 4일만 좀 벗어난다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벌써 26분 44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상체결 지수 바로 체크하러 저희도 가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2495포인트, 2495포인트는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2500포인트까지 5포인트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500 탈환은 내일로 또 미뤄야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일중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2480포인트대까지 잠시 빠졌다가 쭉 우상향합니다. 2497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3시경까지 소폭 보합권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사실 움직임이 오늘 큰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상승 흐름에서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외국인이 713억 원, 개인은 712억 원 각각 매수합니다. 기관이 1395억 원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383억 원 팔고요. 투시는 소폭 매수, 연기금이 1638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약보합입니다. 현대차 낙폭이 조금 더 커져서 1.6% 정도의 낙폭. 포스코는 2.73% 올라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도 상승이고요. 삼성생명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4%가 넘게 올라갑니다. LG화학 약보합이고요. 한국전력도 약보합이고 네이버는 80만 원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89포인트, 690포인트 직전까지 지금 갔습니다. 일중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 역시 690포인트 오늘 잠깐 터치는 했는데 소폭 빠져내려오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금 69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 사실 코스닥 그 그래프만 놓고 겹쳐보면 거의 동일하게 지금 나오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하루 흐름이 비슷한 코스닥 지수의 수급 주체는 좀 달라졌나 볼 텐데 여전히 비슷하네요. 개인은 77억 원 사고 기관은 257억 원 지금 사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각각 순매수하고요. 투신만이 38억 원 소폭 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239억 원 순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장도 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은 오늘 빠집니다. 이 두 종목이 빠지는데도 오늘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신라젠이 상승폭이 더 커졌네요. 62,600원대까지 7%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CJNM 지금 800원 빠지고요. 로엔도 1.24% 올라오면서 106,400원 회복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와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은 소폭씩 지금 빠집니다. 코미팜이 오늘 7%까지 상승폭 늘려가면서 45,500원대 안착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올라갑니다. 1.05% 올라가면서 124,800원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SK머티리얼즈가 오늘 두 분이 다 추천 종목으로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 보이면서 186,300원대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자, 수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예, 지수는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으로 지금 마감을 했고요. 한 분 한 분씩 오늘 시황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들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다는 점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거의 플러스라고 보시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장은 조금은 시각의 뷰를 조금 또 다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소형주 업종들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시황 정리를 해주셨는데 송동현 팀장은 오늘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저 역시 지금 고르게 일단은 수급이 분산돼서 좀 더 좋은 흐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피는 맞죠? 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됐고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또 이끌어 나가왔는데 지금은 지수 자체가 상승이 되었고 근데 셀트리온 자체는 빠졌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수급이 충분히 분산이 잘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이 좀씩 점진적으로 이어나오면서 같이 한번 또 대장주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저는 전반적으로 나올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대외적인 시각만 제외하시면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코스닥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역시 5번의 어떤 신고점을 돌파해서 실패를 했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좀 더 가벼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700포인트 이상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코스피는 나흘째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소폭 상승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2,492.5포인트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670포인트에 조금 모자랍니다. 689.14포인트에 0.28% 상승 마감이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변동 크게 없었는데 역시나 50전 상승한 1,127원 9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양시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오늘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유안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메디포스트 종목 57.1% 올라가고요.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주성엔지니어링 42.9% 올라갑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 유진테크 25.3% 수익 국면입니다. 한 2달 정도 많이 났네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삼성엔지니어링 19.1%의 상승 국면입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으로 가봅니다. 김치균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진테크 종목 지금 2달여 만에 수익률이 꽤 나왔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까요? 예, 그러면은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 차트상 저항 가격대가 22,5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주가 흐름상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8,000원을 매도 목표 가격으로 보시고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진테크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요 제품은 LPCBD라는 장비하고 플라즈마 장비입니다. LPCBD 장비는 SK 하이닉스 D램 장비 쪽으로 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장비는 삼성전자 낸드 장비로 주로 매출이 됩니다. 작년 매출액은 1,4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360억 정도 되는 좀 중소형사라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종목은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원익 IPS나 테스가 오를 때 못 오르고 한동안 이제 소외되었던 주식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반도체 업종 반도체 업종에서 좀 핫 이슈가 3D 랜드 장비인데 이쪽에 대한 비중이 유진테크는 좀 낮았습니다. 그 때문에 좀 많이 오르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객사가 D램 설비 투자를 크게 늘렸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서 올해 매출 성장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좀 급격하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먼저 고객사에서 D램 설비에 대한 투자가 있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향 플라즈마 장비하고 그다음에 유진테크가 올해 인수한 엑시티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장비가 3D 랜드 쪽 장비인데 이것이 이제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유진테크가 3D 랜드 장비 쪽 업체로 분류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보트를 보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3D 랜드 장비 매출이 D램 장비 매출을 앞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랜드 장비 업체로 재평가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가 자체 개발한 원자 증착 장비, ALD 장비라고 불리는 장비가 SK하이닉스에서 테스트 중인데 올해 말까지 테스트가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매출 인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진테크의 내년도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 매출은 올해 매출의 2배 정도 이렇게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주가가 이제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8,000원 정도로 보시고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의 전략까지 함께 남겨주셨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버머지님의 김치균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메디포스트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가 추천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도 잘 가요, 지문상 대리님. 네, 사실 이 종목은 7월 달부터 좀 랠리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주요 이유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업종 중에 그나마 이제 조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종은 이제 메디포스트랑 파미셀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메디포스트가 2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분기마다 사실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넣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메디포스트가 이제 카티스템이랑 뉴로스템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판매량이 좀 추가로 좀 증가가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를 좀 높일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7, 8월 달에 주가 올린 이후로 8월부터 10월까지 조금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올해 일단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했는데 3분기 실적에서도 꾸준하게 흑자 전환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이야기까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내일장 전략들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문상 대리님부터 여쭙도록 하죠.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근에 시장을 대응하는 부분은 한 투 트랙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T 종목분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사실은 맞고요.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삼성전자를 제외한 세컨티어 업종들이 어느 정도 좀 조정 국면에 좀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단계에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녹아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아마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게 된 이후부터 어떤 그러니까 지금 디램이 올해 연간까지 바라보느냐, 낸드는 언제까지 좀 바라봐야 되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도시바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지분 수합이 15%를 12인수가 이루어졌는데, 이럴 경우에 장부가를 얼마나 계산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컨센서스를 통해서 좀 내용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IT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 조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중소형주 업종들은 그냥 업종별로 이제 게임이라던가 기계 그리고 의류 업종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업종 중에서는 진성 TEC라던가 DY 파워 이런 업종들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님은 내일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오늘장에서 좀 많이 오른 그리고 강세인 종목을 좀 위주로 좀 저는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그 시세의 어떤 상위주를 보시면 IT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지금 시세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일단 가져온 테스부터 시작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또 그 SFA 등 이렇게 좀 그 중소형주 중에서도 큰 장비 업체들이 좀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향 4분기 수주 확대를 기대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신고점으로 나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가격 전략에 있어서 고점에 돌파하는 그러한 형태가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주식을 이끌어가는 어떤 새로운 주체들은 그 전에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고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가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모멘텀이 좋은 그 업종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IT 장비라고 제가 묶었는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연성 FPCB 업체들입니다. 어디죠? 인터플렉스라든지, 그리고 BH 등, 이 업체들도 지금 상당히 또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IT 어떤 부품주, 그 중에서 좀 대장급인 그런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수익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지켜볼 만한 종목, 한 종목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문상 대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처음 가지고 나온 대원미디어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가 사실 닌텐도랑 좀 연결지어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예전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대원미디어 자회사 중에 대원게임이라는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흡수 합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실적으로 이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닌텐도의 주가가 1월부터 91% 올랐습니다. 그리고 닌텐도는 9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계속 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닌텐도의 주가를 이끌고 있었던 큰 힘은 닌텐도 스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콘솔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큰 MS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휴대를 하면서 콘솔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어떤 게임기가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원미디어는 유통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게임기 마진은 사실 굉장히 박할 걸로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다만 게임기보다는 게임기 팩에 대한 마진율이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반에는 매출은 크게 올라가지만 마진은 적고, 후반에는 팩 매출이 일어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마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네. 짧게 송동현 팀장님도 한 종목 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제가 가져온 KMW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차트 흐름을 보면 16년도 후반부터 17년도 중반기까지 큰 시세를 한번 줬었습니다. 이게 기대감이 형성된 거라면 이제는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으로는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예상되고 내년부터 본격 매출 확대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이 주식이 또 5G 관련된 이제 정책 최대 네트워크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밀어주는 주식 그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타이밍 자체가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MW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